이전 시간에는 마야 2019를 설치를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설치한 마야 2019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설치한 마야 2019가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서 파일 패스 경로상에서 다음같이 타이핑을 해줍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마야 2019. 바로 이 경로상에 마야 2019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양의 폴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보면 실제로 마야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일은 바로 빔 폴더 하위에 이렇게 maya.exe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파일이 실제로 마야를 실행을 시키는 핵심 실행 파일입니다. 현재 바탕화면에 자동적으로 마야 2019 실행 아이콘이 등록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실행 아이콘이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실행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maya.exe 파일로부터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통해서 쉽게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 아이콘 이름을 바꿔놓죠. F2 마야 2019 바꿔놓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마야의 이 파일이 함부로 삭제되거나 파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혹시라도 만약에 파일의 구조가 깨져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마야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마야를 설치 제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 부분에서 마야 2019를 찾아서 바로 여기 있죠. 마야 2019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제거 변경 기능을 통해서 yes, 그러면은 마야 2019를 제거를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바로 uninstall 기능을 통해서 설치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야를 인스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설치 해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마야를 실행합니다. 시험판 마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는 이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야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시험판 버전을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로그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판 버전을 다운받을 때 사용했던 바로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야 2019가 이제 실행이 되고 상단에 보면 이제 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계정 이름과 함께 옆에 보면 이제 남아있는 테스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29라고 쓰여져 있는데 무료 기간이 29일 남았다는 뜻입니다. 마야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인터페이스의 모양이 이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야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위치와 크기를 바꿔서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아이콘 버튼들에 보면 맨 앞쪽에 이렇게 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윈도우 창으로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 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의 요출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제 파란색 라인 부분이 나타나죠. 드랍을 시키게 되면 이제 위치가 아래에 있던 것이 그 위치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으로 굵은 하늘색 라인이 나타나는 순간 드랍을 시키면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또한 동시에 이제 그 우측에 보면 워크스페이스 메뉴가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형태가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타입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 마일을 봤을 때하고 인터페이스 모양이 달라져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워크스페이스 타입을 마야 클래식 타입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하위 메뉴에 보면 Reset Current Workspace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재실행하게 되면 바로 최초 상태의 인터페이스로 되돌려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쪽에 있는 기능을 쓰지 않고 바로 상단에 있는 이제 그 윈도우 메뉴에 보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워크스페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그 배치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워크스페이스에서 역시 My Classic 선택, 그리고 이제 Reset My Classic to Factory Default 기능을 통해서 역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Reset. 아무튼 이제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초 상태의 인터페이스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의 모양이 약간씩 처음에 봤을 때 하고 좀 모양이 제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먼저 리셋을 해놓고 마야 클래식 타입 상태에서 한번 리셋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마야를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은 최초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바꿔놓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이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의 모양과 그 구조로 바꿔서 작업하는 그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를 하나 생성을 해서 3차원 조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3D 그래픽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래픽적인 요소를 3D 방식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포토샵과 달리 지금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공간상에 계산되는 방식이 XY 2차원 방식이 아닌 XY 3차원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좀 어둡게 보이는 빈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이 바로 모델 뷰라고 합니다. 또는 모델링 뷰. 이 뷰상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이제 축의 방향성을 표시하는 자그마한 표시가 보이죠? Y, Z, X. 지금 이제 그린 색상이 가리키고 있는 Y가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위쪽을 가리키는 거고, X축이 바로 이쪽 방향, Z가 바로 이쪽 방향이죠. 바로 이 축이 XY 3개의 3차원 좌표가 현재 놓여있는 그 방향성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상에 보면 Alt키가 있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3버튼 마우스 중에서 바로 맨 왼쪽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즉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차원 공간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바라보는 각도, 앵글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밑에 표시되고 있는 그 축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Z, 푸른색이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전과 달리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차원 공간의 축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좌우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축 방향은 바뀌지는 않지만은 화면이 보이고 있는 그 거리감이 달라지고 있죠. 네, 더 가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더 뒤로 물러나고 있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더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동작을 마우스가 휠 버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휠을 위아래로 굴려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역시 이제 그 축의 방향을 바뀌진 않고 화면이 보이고 있는 그 XY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Alt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해서 3차원 공간의 축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동작을 5빛이라고 합니다. 5빛. 그 다음에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 네. 이 상태는 달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네. 이 상태는 펜 또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각도, 확대, 축소, 또 위치 이동,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화면에 그 그리드 라인이 보이죠? 네, 이것을 바로 그리드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리드 플랜이 때때로 이제 숨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보이고 있는 이제 이 모델 뷰 화면에 보면 별도의 메뉴가 보이죠? 그 메뉴 아래 보면 바로 자그마한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중에서 보면 바로 그리드라는 부분이 있죠. 클릭하게 되면 그리드 라인이 숨겨지게 되고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제 그 상단 인터페이스에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역시 그리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드가 현재 지금 체크되어 있죠. 체크를 풀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물체를 만들어서 한번 조작을 해보죠. 3차원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보면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폴리곤 프리미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곤 프리미티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스피어로 선택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구체 모양의 물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3D 그래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3차원 형태로 갖고 있는 물체를 그냥 물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오브젝트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Alt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바뀌고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좌우 드래그,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물체를 한번 3차원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그 물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밝은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뜻은 현재 물체가 3차원 조작을 할 수 있는 선택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빈 바탕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선택 해제가 되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단순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이렇게 밝은 그린 색상으로 선택돼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가 그 무수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지금 마젠타 색상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 상태는 이제 그 오브젝트의 구체적인 모양을 바꾸는 편집하는 컴포넌트 모드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보인다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잽싸게
F8번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같이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왔죠. F8번 키 대신에 상단에 보면 바로 이 버튼들이 보이죠. 이 세 개의 버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다시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드가 Select by Object Type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Select by Component Type로 되어 있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무수한 포인트가 보이는 편집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이 버튼을 쓰거나 아니면 F8번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 컴포넌트 모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드가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는 나중에 컴포넌트 모드를 설명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과정은 이렇게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이 상태인 오브젝트 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물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바로 Move 툴, 이동 툴을 사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키보드상에 보면 이제 더블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축이 표시되는 조절자가 나타나게 되죠. 보통 이제 이 조절자를 Manipul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부분이 바로 X축을 뜻하게 되고 녹색이 Y축, 푸른색이 블루가 Z축을 뜻하게 됩니다. 해당 이제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이렇게 살구색으로 살짝 바뀌고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축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왼쪽에 현재 지금 표시되고 있는 Translate XY 좌표값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시간으로 제가 움직이는 것만큼 좌표값이 얼만큼 바뀌어 있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 방향 중에서 가운데에 이제 밝은 하늘색 박스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상에서 E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번에는 이제 이 조절자가 Manipulate 타입이 서클 형태를 갖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붉은색 라인이 역시 X축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붉은색 라인을 이제 가리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회전이 되고 푸른색 부분을 가리켜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Z축, 그린 라인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Y축으로 회전이 됩니다. 특정한 이제 라인을 가리키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 매니플레이터의 빈 공간, 매니플레이터의 안쪽 공간을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상에 보면 R키가 있죠. R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크기를 바꾸는 스케일 조절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붉은색 부분의 이 네모난 박스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X축으로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푸른색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Z축으로, 녹색 부분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Y축으로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꾸기 위한 조절자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ER 이 세 개의 기본 단축키를 조합을 해서 재빨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보면 이동 툴인 아이콘 버튼 있죠. 무브 툴 클릭하게 되면 이제 무브 툴로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회전 툴, 로테이트, 이 버튼은 스케일 툴, 그에 따라서 매니플레이터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재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WR 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다시 이 조절자가 나타나지 않는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Q 키를 사용합니다. Q. 그러면 이제 조절자가 사라지게 되죠. 가만히 보면 이제 WER Q가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물체를 만들어 보죠. 폴리곤 프리미티브, 이번에는 큐브. 여기서 이제 큐브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보면 이제 이 아이콘 버튼들 중에 보면 바로 탭 중에 보면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보면 바로 스피어 뒤쪽에 보면 폴리곤 큐브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큐브 모양의 박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버튼을 사용하나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있는 폴리곤 프리미티브 큐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만들어져 있는 큐브를 선택해서 단축키 R키, 그럼 이제 스케일 툴이 나오게 되겠죠. 이 스케일 툴에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하늘색 부분에 박스가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X, Y, Z 세 개의 축을 동시에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 E키 회전, 단축키 더블 이동 알 수 있죠? 여러 개의 물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나타나는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크기를 늘려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두 개의 물체가 선택이 되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딜리트. 다시 이제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보죠. 일단은 지금 그러기 전에 지금 보면 이 그리드 플랜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최초의 마엘을 실행했을 당시의 위치하고 좀 달라져 있죠. 방향성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위치를 최초 상태로 리셋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리셋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는데 기능적인 차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을 최초 상태의 뷰로 리셋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뷰 메뉴에 보면 디폴트 뷰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Alt 홈 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t 홈, 키보드 상에서 Alt 홈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3차원 공간이 최초 상태로 리셋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잠깐 Create Polygon Primitive 실린더로 생성해보죠. 실린더로 말 그대로 이제 원기둥 형태로 물체가 만들어지죠. 역시 이제 똑같이 이동 툴을 사용하거나 E 키를 사용해서 회전을 걸거나 R 키를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하거나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곤 프리미티브 토러스 바로 도넛 모양으로 물체가 만들어지죠. 스케일 툴의 가운데에 있는 박스를 선택해서 크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회전을 시키고 위치를 바꾸고 역시 이제 가운데에 있는 하늘색 박스를 선택해서 임의의 위치로 배치를 해보죠. 이번에는 폴리곤 프리미티브 사커버를 선택을 해보죠. 가만히 보면 이제 축구공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R키, 스케일, 더블키, 이동, E키, 회전,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커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보죠. 클릭 선택이 되어 있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삭제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실행을 해놓고 취소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바로 언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상단 메뉴에 보면 에디트 메뉴에 바로 언두가 있습니다. 언두의 단축키가 컨트롤 Z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언두가 됩니다. 하지만 마야에서는 컨트롤 Z 이외에
하나의 단축키가 더 있는데 바로 그냥 Z키만 눌러도 언두가 됩니다. 털어서로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 언두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Z가 아닌 그냥 Z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언두가 되죠. 컨트롤 Z를 반복해서 누르거나 Z키를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 그만큼 이전 단계로 계속해서 한 단계씩 빼기 됩니다. Z키를 계속 눌러보죠. 네, 알 수 있죠? 위치, 회전, 크기, 생성 이런 과정이 전부 하나씩 빼기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빼기 돼서 만들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왔죠? 이와는 이제 반대로 언두가 아닌 리두 다시 실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보면 역시 에디터 메뉴에 보면 리두가 있습니다. 리두의 단축키를 보게 되면 바로 컨트롤 Y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Y키를 반복해서 눌러보죠. 컨트롤 Y, 컨트롤 Y 계속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 역시 아까 작업했던 그 흐름대로 순서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생성한 모든 물체, 모든 오브젝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딜리트 모두 삭제를 해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이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서 물체를 생성하지 않고 마야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쓸 수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를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윈도우 메뉴에 보면 제너럴 에디터가 있죠. 그 하위에 보면 바로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바로 이제 그 탭 중에 보면 프로젝트, 파일 시스템, 이그샘플 부분이 있죠. 이그샘플 부분에 보면 바로 모델링 카테고리가 있고 그 모델링 카테고리에 보면은 이렇게 스컬프트 베이스 메시 쪽에 보면 이렇게 애니멀, 바이패드, 클러싱, 프로프, 비에이클, 웨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바로 바이패드 쪽에 있는 이 베이직 헤드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이 상태를 이제 그대로 지금 작업 중인 3D 공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화면에 꽉 찰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상에서 F키를 눌러주게 되면 F키, 그럼 이제 화면에 알맞게 배치를 해줍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큰 물체가 작게 스케일이 바뀐 게 아니라 3D 공간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뒤로 공간이 물러나면서 알맞게 바라보도록 화면의 앵글 각도가 그냥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키입니다. 메뉴로 접근을 할 때는 바로 뷰 메뉴에 보면은 프레임 셀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바로 단축키가 F로 되어 있죠. 즉 선택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에 알맞게 뷰의 세팅을 바꾸란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모양을 보니까 좀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람의 두상 상태가 보이고 있죠. Alt로 좀 마우스 클릭 들어를 해서 뷰의 각도를 바꿔서 다른 뷰로 바라보죠. 네, 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체를 지금같이 이제 그 자유롭게 각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각도를 틀어서 바라보지 않고 정확하게 그 직각 상태로 90도 직각 상태로 바라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정면, 측면, 윗면, 아랫면 이런 식으로 특정 플랜 단위로 바라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를 위해서 바로 모델 뷰가 가지고 있는 패널 쪽에 있는 메뉴에 보면 어서그래픽이라고 불리는 메뉴가 있죠. 그 어서그래픽에 보면 프론트 사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프론트를 제가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 화면상에서 정면으로 뷰가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가득 차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알맞게 화면에 채우기 위해서 물체로 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F키 보게 되면
지금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프론트 Z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보게 되면 프론트라고 쓰여져 있죠. 그 얘기는 뷰의 방향이 자유로운 퍼스펙티브 상태에서 프론트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F키를 눌러도 화면에 알맞게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해서 알맞게 이렇게 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패널, 어스그래픽, 이번에는 사이드 역시 물체를 선택하고 F키,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측면으로 뷰가 보이고 있죠. 이번에는 탑뷰 역시 F키, 그럼 이렇게 또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 또 위쪽에서 바라본 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 방향으로 특정 플랜 단위로 뷰를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나의 모델 뷰 화면 안에서 하나의 뷰로만 지금 보고 있죠. 뷰의 상태를 분할을 시켜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뷰가 4분할 창으로 바뀌면서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사이드로 뷰가 자동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뷰는 역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Alt 키와 3버튼 마우스로 조합을 해서 뷰의 각도를 바꾸거나, 사이드 쪽에서는 이제 Alt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뷰의 각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Alt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F키가 아닌 A키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보시다시피 이제 현재 이 뷰 창이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이 면적의 크기에 알맞게 화면에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 뷰를 선택을 해서 바로 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뷰가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희미한 회색 라인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 그러면 역시 알맞게 채워주죠. 4개의 창을 동시에 알맞게 피트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바로 Shift A 키를 누르게 되면 Shift A, 그러면 4개의 창이 동시에 알맞게 피트가 됩니다. 단순히 이제 하나의 창에 대해서만 A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죠. 하나의 창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게 되고, Shift A 키를 하게 되면은 모든 창에 대해서 동시에 채워주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A 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체를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피트를 시켜주는 걸 알 수 있죠. F 키 같은 경우는 물체를 반드시 선택을 해놓고 F 키를 눌러야만 알맞게 채워주지만, A 키의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물체의 모든 기본적인 크기를 자동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선택과 상관없이 물체가 무조건 존재를 하면 A키 알 수 있죠. 다시 Shift A 한꺼번에 맞춰주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의 뷰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특정 뷰를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뷰를 빈 바탕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뷰가 선택이 되죠. 회색 라인으로 지금 테두리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그 선택한 뷰로 이렇게 하나의 단일 뷰로 확대가 돼서 배치가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4분할 창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이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놓고, 즉 굳이 이제 이 창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상에서 스페이스바, 그럼 이제 뷰로 확대가 되죠. 다시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4분할 창에서 단일 싱글 뷰로 스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버튼에 보면 이제
단일 싱글뷰 버튼이 있죠. 클릭하게 되면 싱글뷰, 밑에 있는 4분할 창을 클릭하게 되면 4분할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버튼을 쓰는 것보다도 그냥 스페이스바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버튼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조작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